반대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반대신문 사항 사항은 없습니까? 예, 반대신문 사항 없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반대신문 사항 준비된 30항까지는 생략하도겠습니다. 대신 주신문에 대해서 주신문 중에 나온 얘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주신문 13항 관련된 겁니다. 증인은 재난 전문가이십니까? 저는 재난 전문가 아니고 외교관입니다. 예, 외교관. 그러나 이제 국가안보실에 제가 안보실장으로 1년 7개월인가 8개월 간단하게만 제가 묻고 간단하게만 예.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재난과 관련해서 특별히 공부를 하시거나 연수를 받으시거나 한 건 없으시죠? 그런 건 없습니다. 13항 답변에서 45도 정도가 세월호가 기울어졌던 9시 23분 내지 9시 30분까지가 골든타임이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증인이 사용한 골든타임의 의미는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시한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그렇습죠. 그럼 9시 30분이 지나면 사람을 구조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 구조할 수 없다는 게 그때는 점점 어려워져서 제가 IMO 말씀을 드린 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그걸 보니까 IMO에서도 50도 정도 이상 기울어지면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당시 세월호 승선원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각은 언제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배가 전복되기 전에는 그 이후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복된 시점은 아까 10시 30분이라고 예, 말씀하셨으니까 10시 30분까지는 구조가 가능했다. 아니, 구조가 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는 구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50도 이상 기울면 굉장히 들어가기도 어렵고 거기서 나오기도 어렵다라는 게 IMO의 예, 알겠습니다. 과학적인 그 15항 지침입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쉬운 점을 두 가지로 16항 관련입니다. 아쉬운 점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진도 VTS 또는 제조 VTS가 그 세월호 선장과 교신을 계속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빠르기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계속 대화를 하면서 퇴석 명령을 하도록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지 않고 구조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다음에 두 가지 이제 두 번째 측면은 1, 2, 3정 경장의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도 VTS는 현장을 확인을 못하죠. 무슨 질문이신지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세히. 진도 VTS는 현장을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진도 VT에서는 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배하고. 예,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는 세월호 선장과 교신을 할 수 없었습니까? 예, 저희는 교신할 수 없습니다. 진도 VTS를 통해서도 교신을 할 수 저희는 없었습니까? 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도 VTS와는 교신을 하죠. 저희가요? 예. 저희는 그쪽 교신할 방법은 없고 해경 상황실하고 저희가 교신을 합니다. 1, 2, 3정 함장하고는 교신이 안 경장하고는 됩니다. 교신을 합니까? 못합니다. 핸드폰 가지고 통화 못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핸드폰으로 뭐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시도한 적이 없으세요? 예. 1, 2, 3 정장과 거기 승조원들과 핸드폰으로 통화한 적 없으세요? 그 지금 전제는 저희가 현장 상황을 지휘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현장 상황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해경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문제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저희가- 것이 아니라요. 증인 예. 권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이 있느냐의 사실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예, 31항부터 묻겠습니다. 상황실을 이제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실은 군, 경찰, 소방, 방재청, 행정부처 등 국가 핵심 기관들과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상황실은 그 바다 운행하는 선박과 통신할 수 없습니까? 선박하고 통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개별 선박- VTS를 통해서라도 선박과 통신할 수 없습니까? 예, 저희는 없습니다. 다항입니다. 상황실은 국가 위기, 재난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정보망들과 연결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군, 경찰, 소방, 방재청, 해양 경찰청 등의 정보들이 상황실로 모이죠. 예, 상황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2항은 나항만 묻겠습니다. 증인은 세월호 사고 소식을 처음 듣고 증인이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그날 제가 수요일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가 그 실무조정회의를 8시 반서부터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실무조정회의의 그 의장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 차관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 회의가 제가 9시 24분경에 끝나서 그때 문자로 전송된 걸 저희가 봤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상황실로 바로 복귀를 해서 상황실에서 김장수 실장과 같이 있으면서 상황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관리라는 게 제가 질문하는 건 정말 간단하고 구체적입니다. 제일 먼저 하신 9시 4분에 상황 전파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상황실 도착하셨어요. 상황실로 복귀했습니다. 예, 복귀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조치 내용이 뭡니까? 저는 김장수 실장을 옆에서 보좌했습니다. 어떻게 뭐를 보좌를 하는 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서 작성하는 걸 같이 옆에서 보고 고치고 뭐 상황을 받아서 또 거기에 포함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 위기관리 상황실은 2014년 4월 16일 9시 39분경에 해경 상황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현장 휴대전화 영상을 받아보았죠. 휴대전화 영상을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갑 제79호증 청와대 해경청의 한라인 녹취록 4쪽에 의하면은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위관리 상황실에서 9시 39분경에 해경 상황실에 현장 영상을 보내달라 요구하고 해경 상황실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모바일 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보내주겠다고 대답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는 모바일을 못 받으셨어요? 예, 저는 모바일 영상을 보진 못했습니다. 만약에 상황실에 그 모바일 영상이 상황 요원이 그 모바일 영상을 받았다면 당연히 증인에게도 보고를 했어야지 되겠죠. 뭐 받았다면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때 상황실에서는 아까 그 진도 VTS가 파악하지 못해서 증인이 아쉽다고 한 지금 배의 상황이 어떤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배가 기울고 있는지, 선원 승객들의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기 상황 보고는 저희들이 그 상황이 어떤 건지 그거는 해경 상황실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일일이 지시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현장 활동을 방해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현장 상황이 봤으면 거기 위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돼 있고 상황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지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해야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배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침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침몰한다면 어느 정도 속도로 침몰할 것인지, 그다음에 선원들은 지금 승객들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제일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파악해서 보고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런 해난 사고에 대한 정확한 그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다 조사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면 몰라서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다항입니다. 그러면 가령 이제 해경이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시에 무엇이었는지, 해경 구조 세력만으로 승객 전원이 구조가 가능한지, 해경이 지금 필요로 하는 자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못 하셨겠네요. 저희는 그것을 제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도 몰라서 못 하신 겁니까? 제가 그런 재난구조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이런 걸 저런 걸 파악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랑 생략하겠습니다. 34항도 답이 나왔습니다. 가항 생략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그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씨는 2016년 12월 14일 국정조사에서 11시 23분 피청구인에게 미구조된 인원들이 실종 또는 선체에 잔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했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증언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황실은 오전에 세월호 승객들이 모두 탈출했다. 보고받은 적은 없으시죠? 저희는 그 단원고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게 아마 11시 1분인가 그때 그 보도가 나온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원 구조 11시 1분에 MBC고요. 11시
40분에 YTN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바로 11시 7분에 지금 TV에 자막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맞느냐라고 해경 상황실에 확인하셨죠.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그 반드시 녹취록에 나와 있었어요. 확인을 했을 겁니다. 녹취록에 예, 나와 그냥. 있어서 여쭤보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는 확인한 게 없다라고 해경 상황실에서 제가- 확인하셨죠. 예. 상황 다항입니다. 상황실은 9시 40분경부터 세월호가 점점 기울어지고 있고 승객들이 세월호 내부에 있는 상황은 알고 있었죠. 예, 승객들이 다 탈출하지 못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세월호 선체가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승객들을 구조하려면 침몰 예상 시간 확인해서 구조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해 해경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예. 국가안보실이 저희가 해경에 아니라 대해서 하더라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상황이에요. 해경 보고 그런 것 좀 확인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해야 되니까 좀 확인해서 보고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뒤돌아보고 전지적 시점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그 상황에 그 당시 상황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굉장히 급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았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장 상황을 방해할 수 있는 지시를 자꾸 한다든지 정보를 빨리 보내라 이런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35항 생략하겠습니다. 36항 생략하겠습니다. 37항 생략하겠습니다. 그 38항입니다. 상황실의 문자 메시지 상황 전파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집니까? 저희들이 통상 그 어떤 사고가 접수가 되면 그 상황실에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청와대 직원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실이라는 게 모든 상황을 다 문자 전파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접수되는 게 모든 상황이 다 접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판단해서 이거는 요건데 위기 상황실은 우선 상황을 전파하는 게 주 임무고 나머지 그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비서실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서실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바로 문자를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안보실에 접수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문자 전파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 국가안보실에서 대통령에 대한 유선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건 김장수 당시 실장이 증인은 잘 모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 전화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직접 하지는 않고 증인이 안보실장을 보좌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증인 재임 시절에 그 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유선 보고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유선 보고 했죠. 어떤 경우에 되게 합니까? 저희는 그 요컨대 북한과의 무슨 지난번에 목함지뢰 사건 뭐 이런 것처럼 큰 사건이 났을 때 보고를 합니다. 그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에 유선 보고가 좀 늦게 이루어진 건 맞지 않습니까? 서면 보고 이후에 이루어졌으니까요. 근데 그 늦다는 것은 앞에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빼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9시 30분과 10시 사이에 안보실장이 피청구인에게 유선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저희가 9시 33분에 팩스를 받았을 때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 너무 없어서 그것을 주변 여러 가지 해경 쪽에도 알아보고 또 주변에 여러 군데 알아봐서 그 구조 세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구조된 인원은 몇 명이라든지 또 그런 걸 다 파악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뒤에 질문이 나오는데 앞에서 땡겨서 하겠습니다. 요거 저기 화면 좀 하나. 요 내용이 그 해경의 그 9시 30분 제1보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센터에 접수된 제1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신고 내용 중에 인천에서 제주로 항해 중인 세월호가 침수 중 침몰 위험이 있다라고 신고된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전화로 해경 상황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상황이냐라고 확인을 하셨죠. 네. 근데 그 확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 기억에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 구조 인원이 55명인가 50몇 명 구조됐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구조 세력들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추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신 거죠. 그게 굉장히 해수부,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사항이죠. 해수부에도 전화하셨습니까? 하여튼 제가 직접 전화 안 한 게 어디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상황 요원들이 여기저기 전화를 한 건 맞습니다. 추가적인 정보 파악을 그러니까 제가 위해서. 이제 추측을 하면은 해수부에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안행부 상황실에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중대본이 있었으니까. 해군에 하셨습니까?
해군에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전화 세 통, 네 통 정도 하고 야 구조 세력 지금 얼마나 들어갔다. 구조 인원 몇 명이다. 요거 파악하는데 40분이 소요되셨어요? 그 40분이 소요된 게 30분 아니죠. 정도 소요되셨어요. 예, 33분에 저희가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글쎄요. 대통령께 올리는 보고 문서를 만드는 게 그냥 뭐 1, 2분 만에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전제가 증인의 전제는 정확한 보고를 제1보로 아니, 해야 그러니까 된다. 전화를 하자마자 모든 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정도 보고를 하시고 가시죠. 그 부분 그 정도 하고 가시죠. 40방은 줄여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 상황 전파를 9시 24분에 하셨는데 문자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그 사고가 선박 사고가 났다. 뭐 그런 침몰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까? 저 자세한 기억은 지금 나지 않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 상황 전파는 한 5분 동안 신속하게 이루어졌죠. 5분 동안 이루어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5분 만에. 저 받은 다음에 예, 제가 그렇죠. 19분하고 이제 24분에 나왔으니까 그걸 보자마자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해경 상황실로부터 그걸 받기 전에 문자 메시지는 발송이 된 겁니다. 그 윤전추 행정관은 법정에 심판정에 나와가지고 이 문자 상황을 이제 전파를 받았다라고 기억하던데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대통령 수행비서, 부속 비서관 등도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상황 전파 받게 되죠. 그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청구인의 업무, 피청구인 대통령입니다. 피청구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 발송합니까? 대통령께는 안 하죠. 문자 메시지. 그 발송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글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한 필요한 요원들한테 발송을 하는 겁니다. 대개 부속비서관이나 수행비서 등이 피청구인에게 보고할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거는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 뭐 증인이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국가위기 또는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문자 메시지가 몇 차례 정도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42항 생략하겠습니다. 43항 묻겠습니다. 피청구인의 일정은 하루 전날 확정돼서 국가안보실이나 비서실 등에서 받아볼 수 있죠. 예, 그걸 뭐 알려고 하면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은 세월호 사고 당일 피청구인의 공식 일정이 없다는 사실을 그 전날 아셨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근데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몰랐다는 겁니까? 증인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까? 저는 뭐 상황실에 그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면서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이 하고자 했다면 청와대 본관 부속실 또는 관저로 전화해서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까? 제가 뭐 알아볼 수는 있겠죠. 전화하면. 증인은 그 대통령 수행비서 윤전추 행정관이나 부속비서관 뭐 정호성 씨, 안봉근 씨 휴대전화번호 알고 계십니까? 정호성 씨 전화번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랑 생략하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그 김장수 실장님께서 국회 국정감사 때 잘못 증언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대통령이 피청구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지체됐던 것이 아니라 통상 국가안보실의 보고 문건은 인편으로 전자가 아니라 인편으로 부속실과 본관과 관저에 동시에 통상 보낸다. 항상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통령이 본관에 있는 게 명백한 경우에도 관저에 보내십니까? 저희가 그것을 대통령한테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제 본관에는 정호성 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그렇게 두 군데로 보냅니다. 정호성 부속비서관은 법정에 심판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 피청구인이 관저에 있던 본관 집무실에 있던 주중에 전달하는 보고 문건은 자기가 수집해서 자기가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자기 관장 업무다. 주중에요? 예, 주중에. 저희는 양쪽으로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아니, 국가안보실의 문건은 굉장히 국가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인편으로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관저에 피청구인이 없는 상황에서 관저에 전달된 문건은 사후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수를 해서 보낸다는 겁니까? 예. 주중에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44항 생략하겠습니다. 다항입니다. 증인은 2014년 7월 10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나오셔가지고요. 그 국가안보실에서 어느 정도 윤곽을 저희가 다 잡은 것이 9시 50분입니다. 이렇게 진술했고 아까 좀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국가안보실에서 파악한 사고 초기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고 초기 상황은 제가 아까 9시 19분에 YTN을 통해서 그 세월호 사고 거기 자막 방송을 본 게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9시 50분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9시 50분에 윤곽을 잡았다는 그 윤곽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말한 대통령께 보고 드린 내용이 그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가 침몰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윤곽을 잡으셨습니까? 침몰 위기라는 생각은 그 당시 제가 못했습니다. 하셨고요. 예. 그러면 배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은 잡으셨습니까? 그런 건 알 수가 없었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그 해경에서 보고서 플러스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조 세력이라든지 현재 구조 인원 그걸 파악해서 보고되는 그걸 제가 말한 윤곽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이제 그 구조 세력이 그럼 현장에 도착한 세력만 보고가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동 중에 있었던 구조 세력도 아마 해경 상황실에선 포함해서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 구조 세력이 도착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구조할 수 있다라는 상황도 윤곽을 잡으셨습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알 수 없죠.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는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모든 현장의 상황 현장에서 그 지휘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45, 46, 47항 생략하겠습니다. 48항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증인이나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국가안보실 직원들이 4월 16일 10시 이전에 피청 부인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가항 생략하겠습니다.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49항입니다. 아까 상황 보고서는 그 상황병이 상황 요원이 청와대 본관과 관저에 전달했다고 하셨죠. 예. 나항 생략하겠습니다. 50항입니다. 국가안보실의 상황 보고서 일보를 보면은 시각이 10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 작성 시각을 의미합니까? 그게 저희가 작성 시간이 아니라 이제 출력하는 시간을 거기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요거보다 좀 더 뒤에 전달이 됐다라고 보면 예, 조금 늦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가는 시간 그러면은 관저에 전달해서 전달하고 거기 뭐 수행비서나 거기에 있는 사람이 또 피청구인한테 전달하려면은 5분 내지 10분 사이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보시고 아마 바로 전화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전 생각합니다. 예, 51항입니다. 중대본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2013년 3월경 정부조직법, 그다음 2013년 8월 6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인데 그냥 줄여서 재난관리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개정되면서 중대본의 구성 및 운영 권한이 소방방재청에서 안전행정부로 이관되었죠. 예. 2014년 4월 16일 아닌가? 4월 16일 9시 45분에 중대본이 가동되었다는 건 아십니까? 예, 우리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중대본은 뭐 규범상 어떤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를 빼고서 실제로 뭐 했습니까? 그날? 중대본이 뭐 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중대본이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는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로 통화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본이 뭘 하고 있던가요? 아니, 그 중대본이 뭘 하고 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중대본의 임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정해진 임무이고 그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셨냐고 여쭤보는. 그건 저희가 위기관리 상황실에서 그걸 확인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중대본이 해경이나 해군 지휘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중대본 지휘할 책임은 안행부 장관이 지고 있습니다. 그럼 안행부 장관이 중대본부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중대본과 중대본부장 누가 지휘해야 합니까? 글쎄요, 중대본을 지휘 책임을 법적으로 지고 있는 사람이 지휘를 잘못하면 누가 하느냐라는 건 그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법적인 책임 문제는 나중에 생기는 문제고요. 지금 당장 위기다. 근데 중대본이 가동이 되지 않는다. 중대본부장이 자기 역할을 모르더라.
이런 상황을 누가 감시하고 관리하고 대응을 하는 건가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뭐 순차적으로 보면 국무총리실에서 봐야 되겠죠. 국무총리 그때 안 계셨잖아요. 아니 국무총리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조정실장도 하는 있고 다 겁니까? 있으니까요. 예. 그다음 책임은 국무총리가 안 계시다고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장이 하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 그건 제가 이제 가정적으로 말씀드린 예, 예. 거고. 53항 생략하겠습니다. 가항 생략하겠습니다. 54항도 생략하겠습니다. 55항 생략하겠습니다. 57항 물어보겠습니다. 중대본은 9시 45분경 구성되었는데 실무반은 5시간 후인 11시 48분경 편성되었는데 아시죠?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 특히 여러 국가기관이 협력해서 대응해야 하는 대형 복합 재난은 맞죠? 그렇습니다.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들과 민간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그거를 통화를 하고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안보실 아닙니까? 아니 이게 중대본의 임무입니다. 64항도 묻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해경이 해군과 소방재난본부의 구조 지원을 통제하는 등 국가기관들 사이 협력과 조정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은 있었죠. 그거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해경의 구조 세력이 우선적으로 일을 하게 돼 있고 자, 이 부분은 지금 자꾸 의견을 묻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만 확인하시죠. 이거는 지금 재판에서도 다 다루어졌던 것인데 증인한테 누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묻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추 사유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묻지 마시고요. 사실관계만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9항 생략하겠습니다. 60항 생략하겠습니다. 61항 생략하겠습니다. 62항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도 뭐 중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다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사항 여쭤보시겠습니까? 그 첫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자꾸 뭐 몰랐다는 취지로 자꾸 네,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니까. 질문하십시오. 꼭 관련해서 증인 저 9시 33분에 이제 그 해경에서 사고에 그냥 간략한 보고가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파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9시 50분경에 이제 사고를 파악을 해가지고 했다는. 그래서 보고 내 이제 제일 첫 대통령께 이제 드리는 보고의 내용이 요거 맞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이제 9시 50분까지 파악했던 게 8시 35분경 사고 발생 474명 성선, 단원고 2학년 다수, 사고 내용 및 피해 상황 확인 중, 그 다음에 56명 구조, 9시경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가 현장에 이동했고, 9시 35분경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추가로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 중이다. 요 내용까지만 그때 파악이 됐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주신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해나 사고에서 해양 경찰이 있고 그 해양수산부가 있고 중대본이 있고 해가지고 아까 역할을 강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해양 경찰이 현장을 장악해서 하는 지휘본부는 맞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을 때. 예. 그랬을 때 그러면 국가안보실에서 해양경찰청 외를 도외시켜 놓고 현장에서 바로 지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위기 대응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현장 지휘권이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하고 실제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면 비서실에서 이제 그 안전행정부라든지 해양수산부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평형수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판명된 그 평형수와 또 관저와 본관에 같이 보고서를 보낸 이유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네, 간략히 질문해 주십시오. 네, 증인 아까 증언하시는 와중에 평형수라는 말을 하다가 못 하셨거든요. 그 평형수라는 것이 배의 균형을 잡는 물인데 그 평형수가 세월호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까?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까?
평형수가 없는 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그 당시 기억으로는 그 원래대로 충실하게 평형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예.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감사원에서 한 걸 보면 예. 과적이라든지 뭐 고박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불법으로 뭐 개조했다든지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감사원 결과로 밝혀진 게 있습니다. 그럼 그 평형수가 있기는 있었는데 규정된 양을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 건가요? 제 기억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관저 본관의 그 보고서를 같이 보냈다는 그 문제. 네. 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대통령께서 본관에 계시든지 관저에 계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밖에 나가신 걸 제외하고는요. 본관에 계시든지 관저에 계시든지 양쪽에 한 군데는 계신다라는 이런 말하자면 경험칙이 있죠. 대부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위민관이라고 해서 저희 비서들이 근무하는 그 위민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네. 또 국가안보실 상황실도 대통령 집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안 계신 건 저희가 알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으면 뭐 밖에 행사가 없으면 반드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의례적으로 다 그 보고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본관에만 보내고 관저에 안 계셨는데 관저에 계셨다든가 관저에만 보내고 본관에 안 보냈는데 이 본관에 계셨다든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오히려 보고 체계에 문제가 그렇죠. 있다는 지적을 예. 받게 되신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본관에 계셔도 직무를 볼 수 있고 관저에 계셔도 직무를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체제가 갖춰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용구 변호사입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반대 신문 신문 사항 사항은 없습니까? 예. 반대 신문 사항 없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반대 신문상 준비된 30판까지는 생략하도겠습니다. 대신 주신문에 대해서 주신문 중에 나온 얘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주신문 14만 관련된 겁니다. 증인은 재난 전문가이십니까? 저는 재난 전문가 아니고 외교관입니다. 예, 외교관. 그러나 이제 국가안보실에 제가 안보실장으로 1년 7개월인가 8개월 간단하게만 제가 예. 여쭙고 간단하게만 예.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재난과 관련해서 특별히 공부를 하시거나 연수를 받으시거나 한 건 없으시죠? 그런 건 없습니다. 14망 답변에서 45도 정도가 세월호가 기울어졌던 9시 23분 내지 9시 30분까지가 골든타임이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증인이 사용한 골든타임의 의미는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시한을 의미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9시 30분이 지나면 사람을 구조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이게 그 구조할 수 없다는 게 그때는 점점 어려워져서 제가 IMO 말씀을 드린 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그걸 보니까 IMO에서도 50도 정도 이상 기울어지면 구하기 굉장히 어렵다. 저도 알고 그런, 있어요. 예.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당시 세월호 승선원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각은 언제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배가 전복되기 전에 방해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현장 상황이 봤으면 거기 위주로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상황 보고를 받습니다. 저희가 지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아니라 상황을 파악해야 거기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배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침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침몰한다면 어느 정도 속도로 침몰할 것인지, 그런 그다음에 거는 선원들은 지금 승객들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제일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지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제 파악해서 보고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런 해난 사고에 대한 정확한 그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사후적으로 다 조사해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면 몰라서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타항입니다. 그러면 가령 이제 해경이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시에 무엇이었는지, 해경 구조 세력만으로 승객 전원이 구조가 가능한지, 해경이 지금 필요로 하는 자원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못 하셨겠네요. 저희는 그것을 제가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때도 몰라서 못 하신 겁니까? 그건 제가 그런 재난구조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이런 걸 저런 걸 파악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랑 생략하겠습니다. 34항도 답이 나왔습니다. 가항 생략하겠습니다. 나항입니다. 그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씨는 2016년 12월 14일 국정조사에서 11시 23분 피청구인에게 미구조된 인원들이 는 그 이후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복된 시점은 아까 10시 30분이라고 예, 말씀하셨으니까 10시 30분까지는 구조가 가능했다. 아니, 구조가 가능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는 구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벌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가 50도 이상 기울면 굉장히 들어가기도 어렵고 거기서 나오기도 어렵다라는 게 IMO의 그 예, 알겠습니다. 과학적인 그 시황 지침입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쉬운 점을 두 가지로 16항 관련입니다. 아쉬운 점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진도 VTS 또는 제조 VTS가 그 세월호 선장과 교신을 계속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빠르기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계속 대화를 하면서 퇴석 명령을 하도록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지 않고 구조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다음에 두 가지, 이제 두 번째 측면은 1, 2, 3정 경장의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도 VTS는 현장을 확인을 못하죠. 무슨 질문이신지 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자세히. 진도 VTS는 현장을 확인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진도 VT에서는 교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하고. 예, 그거를 여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는 세월호 선장과 교신을 할 수 없었습니까? 예, 저희는 교신할 수 없습니다. 진도 VTS를 통해서도 교신을 예, 할 수 저희는 없었습니까? 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진도 VTS와는 교신을 하죠. 저희가요? 예. 저희는 그쪽 교신할 방법은 없고 해경 상황실하고 저희가 교신을 합니다. 1, 2, 3정 함장하고는 교신이 안 정장하고는 됩니다. 교신을 합니까? 못합니다. 핸드폰 가지고 통화 못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핸드폰으로 뭐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시도한 적이 없으세요? 예. 1, 2, 3 정장 질문하는 건 정말 간단하고 구체적입니다. 제일 먼저 하신 9시 4분에 상황 전파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상황실 도착하셨어요. 상황실로 복귀했습니다. 예. 복귀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조치 내용이 뭡니까? 저는 김장수 실장을 옆에서 보좌했습니다. 어떻게 뭐를 보좌를 하는 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서 작성하는 걸 같이 옆에서 보고 고치고 뭐 상황을 받아서 또 거기에 포함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그 위기관리 상황실은 2014년 4월 16일 9시 39분경에 해경 상황실로부터 세월호 사고 현장 휴대전화 영상을 받아보았죠. 휴대전화 영상을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갑제 79호증 청와대 해경청의 한라인 녹취록 4쪽에 의하면은 대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위관리 상황실에서 9시 39분경에 해경 상황실에 현장 영상을 보내달라 요구하고 해경 상황실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모바일 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보내주겠다고 대답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는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예, 저는 모바일 영상을 보진 못했습니다. 만약에 상황실에 그 모바일 영상이 상황 요원이 그 모바일 영상을 받았다면 당연히 증인에게도 보고를 했어야지 되겠죠. 뭐 받았다면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때 상황실에서는 아까 그 진도 VTS가 파악하지 못해서 증인이 아쉽다고 한 지금 배의 상황이 어떤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배가 기울고 있는지, 선원 승객들의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초기 상황 보고는 저희들이 그 상황이 어떤 건지 그거는 해경 상황실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일일이 지시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현장 활동을 거기 승조원들과 핸드폰으로 통화한 적 없으세요? 그 지금 전제는 저희가 현장 상황을 지휘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현장 상황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거는 해경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문제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저희가 것이 아니라요. 증인 예. 권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적이 있느냐의 사실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32항부터 묻겠습니다. 상황실을 이제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실은 군, 경찰, 소방, 방재청, 행정부처 등 국가 핵심 기관들과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상황실은 그 받아 운행하는 선박과 통신할 수 없습니까? 선박하고 통신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개별 선박 VTS를 통해서라도 선박과 통신할 수 없습니까? 예, 저희는 없습니다. 다항입니다. 상황실은 국가 위기, 재난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정보망들과 연결되어 있죠. 예, 그다음에 군, 경찰, 소방, 방재청, 해양 경찰청 등의 정보들이 상황실로 모이죠. 예, 상황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32항은 나항만 묻겠습니다. 증인은 세월호 사고 소식을 처음 듣고 증인이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저희는 그날 제가 수요일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가 그 실무조정회의를 8시 반서부터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실무조정회의의 그 의장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 차관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 회의가 제가 9시 24분경에 끝나서 그때 문자로 전송된 걸 저희가 봤습니다. 사고가 났다고. 그래서 상황실로 바로 복귀를 해서 상황실에서 김장수 실장과 같이 있으면서 상황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관리라는 게 제가